너무 천정을 보고 있는데? 네, 네, 됐어요. 됐고. 음. 자, 오늘 일단은 마지막 시간에 오늘 수업할 게 뭐냐면,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음. 뭐 카톡 많이 쓰고 계시는데, 뭐 카톡에 대한 기능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중요한 네. 거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동시 통역사다. 이거 음, 이제, 번역 어플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 어플 이걸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선생님이 구글 번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파파고가 있을 거예요. 네, 막 네. 파파고는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카카오 번역 나오던데요? 그죠?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했을 때 네. 구글 번역이 있으면 상관없고요. 음, 구글 번역, 이 구글 번역 네. 이거 이 파란색 요 화면 있는 거, 음, 그냥, 요거 구글 번역, 요거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번역은 음, 요거 하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팝하고 두 개를 지금 아예 설치를 할게요. 네. 혹시 없으면 팝하고 여기 앵무새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앵무새 요거. 음, 그래서 네. 네이버 팝하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음, 어, 구글 여기 구글 번역도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음, 네, 두 개. 요거 설치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스마트폰 로그인을 해서 음, 근데 요게 이제 번역 두 개 어플만 가지고 계시면 약간의 기능은 좀 다르긴 한데 기능이 다른 게다 보다도 이제 화면이 좀 구성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어차피 음, 번역 어플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써보시고 지금 오늘 수업을 받아보시면서 어느 게 더 편한지 내가 사용하는 게 어느 게 더 편한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번역 어플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음, 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교육하실 때도 이 번역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골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다문화 가정들하고의 대화를 이 번역 어플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금방,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설치가 됐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번역 어플 한번 가볼게요. 번역. 번역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이제 AI 비슷화 해가지고,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뭐, 오케이 구글 아니면, 뭐, 하이 빅스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음, 번역해달라고도 가능한데, 이제 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렌즈로 우리 해봤잖아요. 렌즈 갖다 네, 대면 번역도 되는 거. 뭐 그런 걸로도 네.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하는 거는 뭐 네이버 스마트보드 아니면, 그린닷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번역 어플을 사용하는 거를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쓰는 건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구글 번역 한번 실행해 볼게요. 구글 번역. 네, 구글 번역을 실행을 하면 요게 이제 초기 화면이에요. 네, 네. 요게 이제 초기 화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번역을 해주는 건데 한국어가 입력이고, 그다음에 왼쪽이 입력 언어, 오른쪽이 이제 출력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외우시면 되고요. 좌우 바꾸는 거는 이렇게 또 가운데 화살표 버튼, 요거 누르면, 이게 이제 변형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 자, 먼저,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딱 벌써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갑습니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음성으로도 바로 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음성으로 누르게 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도 바로 나오고 영어로도 Nice to meet you. 이렇게 영어로도 바로 아주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쓴 상태로 이게 보여주기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주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단어를 여기다가 자 다시 텍스트 입력을 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 반갑습니다 쓰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라고 쳐보면 이렇게 쳐버리면 바로 번역이 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이게 지금 써지는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요 밑에 글씨는 발음 나는 대로 써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뭐 굿모닝도 있죠. 굿모닝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걸 했을 때 굿모닝 바로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눌렀을 때 굿모닝으로 영어로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존칭을 썼지만 영어로는 존칭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단어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다른 번역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영어를 얘기해 주고 뭐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점심 좋은 오후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써서 입력이 가능한 그렇게 번역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은 뭐 주 기능이 통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기능이 항상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마이크를 터치해서 번역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번역되는 언어를 한번 찾아보면 한국어를 입력을 했는데 영어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영어가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뭐이 기본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5개 언어가 이제 다운이 된 거고요. 나머지 언어들 내가 필요하다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뭐 베트남어를 만약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 베트남어가 있겠죠. 여기 베트남어가 있는 거고 아니면 태국어가 필요하다. 그럼 쭉 내려서 쭉 내리면 태국어 있는 쪽으로 가겠죠. 태국어. 여기 보면 태국어. 그럼 태국어도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이제 태국어가 다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언어를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 이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지금 도착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언어를 찾아서 베트남이 아까 베트남이었으니까 만약 베트남어라면 이게 이제 한국어를 입력을 했을 때 베트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를 내가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치면 쳤어요. 이게 쳤는데 이게 발음 자체가 우리 모르는데 들어보면 Xin chào. 친차오라고 Xin 이제 chào.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베트남어로도 번역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베트남어가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베트남어가 이제 많이 사용도 되니까 이런 기능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음성.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내가 번역을 하는 것. 눌러서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발음이 되면 영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눌러서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발음이 되면 영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f you press it and pronounce it exactly as I say, it will translate it into English.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내가 여기 써 있는 거, 요 모양 아이콘은 복사 버튼이에요. 복사 버튼. 딴 데 가져가서 내가 또 요거를, 쓸 수 있게끔 복사.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발음된 영어를 내가, 카톡으로 가져가든 문자로 가져가든 또 가져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가능한 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방금 예전에 이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나오는 거죠. 내가 검색을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점 3개 누르면 번역 바꿔주는 거하고 공유도 가능한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번역도 이렇게 붙여넣기. 이제 아까는 음성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게 텍스트로 되게끔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 텍스트 있는 쪽에 화면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음성을 얘기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게 발음이 제가 이제 발음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김찬곤입니다. 오늘은 여기도 틀렸네요. 여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알았더니 또 틀렸네요. 여기도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그 다음에 뭐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을 한다든지 영어로 음성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써서 내가 발음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하는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고 음성 입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대화가 있고 오른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화가 있다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바뀔 거예요. 이거 대화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눠져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나눠져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대화를 누르게 되면 마이크가 동작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When you press the conversation, the window is divided like this, and the two are divided into two so that you can have a conversation. If you press the conversation right away, the microphone works with the voice of the microphone, so the conversation proceeds immediately.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내가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한테 아까는 내가 텍스트 쓰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스피커를 눌러야지만 발음을 바로 해줬잖아요. 근데 대화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영어일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얘기할 때는 여기다 누르게 되면 또 한국어로 나한테 읽어주겠죠. 한국어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요토로라. 한글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Nice meet you. 네.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바로 내가 누르게 되면 그래서 상대방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버튼을 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자동으로 누르게 되면 두 언어를 번갈아 가면서 듣는 거죠. When you press it, you release it and listen to the language alternately.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That's how you proceed right away. 한국어로 얘기할 때와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할 때 대화는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When I speak Korean, 상대방하고 and 얘기할 when I 때 speak English, the conversation is 한국어를 like 누르고 this. 그 다음에 영어로 그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또 영어 버튼을 눌러서 이게 스마트폰을 가운데 놓고 서로 얘기할 때 서로 대화를 쉽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영어를 누르게 되면 여기를 잉글리시를 누르게 되면 다른 언어를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일본어면 일본어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어 여기 스피커를 눌러서 마이크를 누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입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スマートフォンの活用指導者です。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이 마이크를 눌러서 또 일본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의 곁에 여기 보시면 손이 있는 게 상대방을 이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고 아니면 이제 밑에다 놓고 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한테 이 단어가 보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 들릴 수 있게끔 보여주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상대방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얘기가, Google 翻訳で話しましょう。交互に話して翻訳をスマートフォンで聞くことができます。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텍스트 입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내가 얘기하는 게 영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음성을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이제 복사 붙여넣기 있었잖아요. 복사해서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몰라. 그러면은 이제 번역을 해놔서 번역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 대화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하고 대화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이 번역 어플에 대해서 상대방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런 번역 어플이 있으니까 뭐 굳이 영어 뭐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도 어떨 때는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대화가 되고 충분히 이 소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어렵지 않지 않나. 뭐 제가 한참 전에 90년대 외국에 나갔을 때는 이런 게 있지 않았으니까 진짜 외국어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그 나라 언어를 좀 쓸 줄 알면 훨씬 더 편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대잖아요. 영어를 너희도 진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제, 수강생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 번역 어플을 그분들 간단히 알았었는데, 이 정도까지, 대화가 되고, 이 정도까지, 외국어가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걸 아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걸 애들한테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걸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그거를 공부를 하되 이 번역 어플을 잘 활용해서 니들이 사회에 나가서 응용할 수 있게끔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이 번역 어플 자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번에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일전에 해봤지만 카메라 누르게 되면 번역할 단어를 찍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를 번역을 해야 된다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얘가 바로 실시간으로 해주잖아요.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그냥 실시간으로 번역도 되고요. 이 상태로 번역이 되면 자 전체 선택을 하고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한글로 가지고 와서 밑에 하단에는 또 영어로 번역이 되는 이렇게 내가 현장 촬영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지만 촬영을 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번역 홈으로 가지고 와서 전체 선택하고 번역 홈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한국어로 다 읽은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올라가서
올려보면 여기에 번역된 영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번역된 영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촬영도 가능하다. 촬영으로도 충분히 번역도 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내가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죠. 촬영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 데이터. 자, 그 영어가 있으면 좋은데 영어로 써져 있는 글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만약에 또 한국어로 아까 영어로 되어 있는 제가 문서를 하나 어, 다운을 여기가 아니라 제가 영어 문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게 보면 어, 지금 스마트폰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에서도 이 문서 여기 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 이 갤러리에서 내가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촬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만요. 제가 갤러리에서 찍은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영어가 찍어서 이거를 하나 제가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을 하나 제가 찍어서 이 상태로 말고 카메라로 아예 찍은 데이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데이터를 지금 제가 좀 트리밍을 확실하게 해서 저장하고 그러면 다시 번역 어플로 가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방금 찍은 거 이미지 제 갤러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지금 찍은 거 요거 영어 이미지 가져왔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미지.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 홈으로 가면 이렇게 지금 이미지 찍은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응용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갔다 쳤을 때 뭐 안내 박물관 같은 데나 전시장 같은 데 안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읽어볼 수도 없고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어딜 내가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이 찍은 데이터를 내가 뭐 어디 갔다 왔는지 찍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한국어로 돼 있어서 출발 언어가 영어인데 영어가 한국어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이제 데이터인 거를 이제 찍어 오신 거예요. 찍어 오셔가지고 숙소에 와서 이거를 이제 이게 데이터 내용들이 뭔지 이미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뭔지 이제 하나씩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 번역된 내용들이 여기가 내가 갔다 온 데가 어떤 뭐 경기장이구나 아니면 무슨 공원이구나 아니면 어떤 박물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아까 한번 보시면 방법이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몇 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바로 듣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면 이걸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체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가 가능하고 아니면 바로 구글 검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구글 검색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로 번역 홈으로 가면 여기 홈으로 오는 거죠. 홈으로 와서 이 데이터를 영어로 한국어면 한국어로 이렇게 해서 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번역이 된 거를 한국어를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 그러면 복사해서 지인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데이터를 내가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이건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는 스마트폰이지. 자꾸 내가 PC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하고 맨날 헷갈려. 자, 이렇게 해서 예, 스마트폰을 공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번역도 번역을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뭐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외국에 나갔을 때는 주가 영어가 많으니까 영어. 아니면 뭐 프랑스 같으면 불어가 되겠죠. 프랑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해본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번역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찍어도 확인이 안 되면 뭐 즉시 번역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이미지로 남겨놓고 이미지를 나중에 불러와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자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 대화 버튼을 눌러서 외국인과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 방법이 이제 구글 번역에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구글 번역은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108개 언어까지 번역이 되지만 구글 번역은 오프라인에서도 한 쉬운 몇 가지가 돼요. 오프라인에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앱 정보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번역은 108개 언어, 텍스트 번역은 108개 언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59개 언어가 번역이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즉석 카메라 번역이 이미지, 바로 이제 즉석 번역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94개 언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번역해 주는 거는 90개 언어.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는 약 70개 언어.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는 게 이제 이 구글 번역이에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고요. 텍스트 입력이고 대화, 한국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원래 더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그리기가 있어요. 그리기. 내가 써도 돼요.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잠시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처음부터 다시 새로 번역하기, 한국어를 영어로 연필로 써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이 썼어요. 친구이 썼더니 어 아버데이라고 해요. 에버데이 이렇게 영어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답판으로 써도 되지만 내가 텍스트 입력할 때 터치를 하게 되면 텍스트 입력 쪽에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글씨로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글씨가 아주 악필이어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 정도도 얘가 번역을 해주는 거고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번역을 눌렀을 때 여기 연필 번역이 또 여기서 쓰면은 어, 이렇게 나오죠. 자격증. 어느 정도 막 휘갈려 썼는데도 얘가 어, 이 글씨 쓴 거를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쓴 것까지도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글씨 입력을 또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입력에서는 글씨 쓰는 입력까지, 그림 그리는 입력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글씨 쓰는 게 타이핑 쓰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자판을 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여기다가 내가 너한테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아예 글씨를 써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인식을 해주는 거죠. 헬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가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이스 미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서 다른 걸로 또 써서 입력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나름 괜찮죠? 이게 기능이. 글씨까지 네. 입력을 하고요. 손으로 글씨를 써도 얘가 뭐 여기다 손을 쓰기에는 조금
손으로 글씨 쓰기에는 조금 이제 굵게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노트펜 같은 경우는 조금 쓰기가 좀 편할 겁니다. 노트펜 같은 경우는 좀 쓰기 편하고, 이런 식으로 글씨 입력도 가능해서 번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번역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역을 쓸 때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제 구글 같은 거 이제 크롬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기사를 내가 보잖아요.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에서 내가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다든지 꾹 누르게 되면 모두 선택 누르면 여기 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번역 누르게 되면 한국어를 언어 감지해서 이거를 내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을 해줘. 그러면 얘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글씨가 많았나? 시간이 좀 걸리네. 다시 해볼게요.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눌러서 제가 이렇게 요만큼만 복사, 복사가 아니라, 굳이 복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점 3개 눌러서 번역, 여기 보시면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도 있고, 번역이 있어요. 그럼 번역 누르면 얘가 한국어로 감지해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해서 쓰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쓰는 걸, 이 기사를, 친구한테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내가 뭐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터치해서 꾹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을 이렇게 스크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3개 누르면,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빈 검색이라는 것도 있고, 검색도 있고, 텍스트 음성 변환이 있어요. 텍스트 음성 변환 누르면 얘가 읽어줘요. 4년 전에 산 삼성 최고폰 안 버리길 잘했네.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최근 국내 중고폰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중고로 내다 팔아 용돈을 벌었. 자, 이렇게 기능이, 그냥 이렇게 기사만 봤지만 꾹 눌러서 이 문장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웹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에 대한 내 용어를 내가 잘 몰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전을 누르게 되면, 음, 사전, 이걸 눌러놓고, 이렇게, 다 다운로드 또 받아야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을 들어가 있어요. 또 업데이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내가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에 대한, 이런 용어를 봤을 때 이 용어가 내가 잘 모르겠어. 들어가서 봤더니, 용어에 대한 설명을 내가 좀 보고 싶어. 요즘에 워낙에 난리잖아요.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에서도 내가 검색을 했는데 기사를 내가 봤어. 우리 동네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를 가지고 이 기사에 대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것도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여기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면 여기 음성으로도 얘가 읽어줘요. 음성으로도. 그러면 본문 듣기 시작 누르면 지난 2월 4.3 북한 김해성 지시망원 이후 4.3 폄하 현수막에 이어 자, 이렇게 음성으로도 읽어주고요. 글자 자체를 좀 크게, 작게도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이거는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내가 공유하는 이런 기능들이, 기사에 보시면, 이런 기능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오른쪽 하단에 선 2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기사를 내가 저장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번역기도 실행을 해서 아예 번역기를 내가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이 점 2개에 이 선 2개에 또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눌러보면 여기에 숨어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캡처도 가능하고요. URL 어떤 킵 이 킵은 지난번에 배웠던 구글 킵이 아니고 이건 네이버 킵이에요. 이게 URL만 저장하는 네이버 킵. 이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번역기, 영어 사전, 뭐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기사를 보지만 어떨 때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이 기사를 내가 딴 사람한테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는 요걸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걸.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 크게 보는 기능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글씨를, 내가 한글이 어르신들 한글을 내가 잘 못 읽으니까 이 기사를 내가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음성으로도 읽어준다라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네이버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어떤 기사를 눌러도 이런 기사들이 좀 다른 신문 기사를 한번 가볼게요. 눌러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도 가능하고요. 내가 어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그 대신 이제 그런 데 관련된 것들은 내용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자, 이게 구글 번역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지만 이게 구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기사를 번역을 해도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네이버 파파고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파파고는 번역 어플 여기 파파고 앵무새 이 앵무새예요. 앵무새. 자, 앵무새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앵무새를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요. 그죠? 화면이 네. 화면이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여기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 입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화 입력이 있고요. 이미지 그 다음에 학습 카메라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우리는 왼쪽 3선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 3선. 3선을 누르게 되면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기사 웹사이트 번역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번역을 해주는 거야. 뭐 일본어로 된 사이트라든지 중국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이 웹사이트 번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오프라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번역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많이는 안 해요. 구글 번역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글로벌 회화라고 있어요. 이게 파파고는 이 기능이 예전에는 별도 앱으로 나왔었는데 이 파파고 안으로 다시 삽입이 됐어요. 글로벌 회화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거 보시면 기본적인 표현 딱 보면 감사, 날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감사한 건 38개까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이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해줘요. 여러 가지로 신세졌습니다. 누르면 Thank you for your help. 여기 이제 대화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나가보면 뭐 기본 표현도 있지만 뭐 공항, 숙박, 식당, 쇼핑 이런 기능들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능을 듣고서 이 기능을 가지고 공중전화 찾는 거, 국제전화 찾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대화를 내가 상대방하고 하고 싶을 때 이걸 눌러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영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이 글로벌 회화에 들어 있어서 뭐 관광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여기 이제 팝하고는 구글 번역과 좀 다르게 이런 기능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도 있습니다. 중국어. 그러면 들어가 보면 중국어로 해주겠죠? 여기 선택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세 가지가 제공이 돼요. 세 가지가. 이 글로벌 회화가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한국어만 쓰면 중국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만 쓰면 거의 해외에서도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그 이른 때인데 90년대 중반인데도 그때 이제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게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관광객이 제일 많은 게.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나오는 단어, 회화 나오는 게
중국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일반, 진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는 한국어까지도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 파파고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내가 접목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낱말 카드 같은 것도 있어요. 낱말 카드. 그래서 보고 듣고 따라하기 수 있는 이런 낱말 카드도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공부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학교에 관련된 재료들, 단어 공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공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공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이 쉬운 공부를 낱말 카드를 가지고 동물이면 동물 타이거 이렇게 해서 타이거 tiger, 읽어줘요. tiger, 응. lion, 영어 이게 터치하게 되면 dog, 이게 원어민 발음을 cat, 읽어주니까 내가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이 카드로 공부가 또 가능하다. 낱말 카드 이런 기능, 곤충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내가 또 bee, 볼 수가 있는 거죠. dragonfly, 뭐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파고에는 이 삼선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짐이라고 있는데 파파고 짐 트레이너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정은 뭐 실시간 번역과 번역기로 자동 저장되는 거, 언어 추천해 주는 거, 뭐 글자 이거 기본적. 뭐 여기서 손댈 건 없어요. 손댈 건 없고요. 그냥 설정을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특별히 팝하고 미니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삼선을 누르게 되면 삼선을 누르게 되면 음, 삼선을 누르게 되면 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낱말 카드, 글로벌 회화 뭐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 버전의 에듀 아까 이제 에듀도 공부하는 거예요. 예, 내 학습 노트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팝하고로 공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웹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림이 오는데 네이버에 알림이 이렇게 와요. 알림이 이렇게 오는데 무슨 알림이냐 보면 여기 보시잖아요. 이렇게 쭉 올려보면 오늘의 영어 퀴즈 그 다음에 제가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또 오늘 영어 퀴즈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영어 퀴즈 말고도 또 있는데 회화도 같은 것도 와요. 그러면 그걸 누르게 되면 이 스마트폰에서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영어 단어장 공부를 또 할 수가 있고요. 퀴즈도 있고 영어 사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네이버 파파고하고 연동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 사전 찾아보면 또 다 기능들이 들어 있고 할 수가 있다. 다시 삼선 눌러서 파파고로 올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선 누르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주 기능이 좀 좋죠. 이게 되게. 네. 그래서 회화 공부를 여기서 내가 꾸준히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낱말 카드 단어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으니까 낱말 카드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면서도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알려드리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사람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데 맨날 뭐 실천하라고 서로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본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강의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뭐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되고 공부 저 여러 가지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 터치하면 입력을 해요. 번역할 내용을 그래 입력을 해서 마찬가지로 뭐 딱 쓰면 바로 영어로 그냥 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아까처럼 얘도 이렇게 그림으로 쓸 수가 있어요. 글을. 글을 내가 쓰면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 자, 치죠. 하이 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 뜨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강사야.
I'm lecture. 예, Hi, I'm a lecture. 나오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다시 키보드로 쓰고 싶으면 여기 키보드 누르시면 다시 키보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 펜으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여기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으로 여기 키보드로 쓰는 게 있고요. 그럼 여기 내려와 봤더니 하단에 뭐 이상한 메뉴들이 보여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눌러보면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이 내용을 복사. 그 다음에 요거는 공유겠죠? 딴 데로 보내는 거니까 공유. 딴 데로 보내는 공유. 요거는 이제 즐겨찾기. 뭐 자주 쓰는 단어라면 자주 쓰는 단어 문장이라면 즐겨찾기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화면을 가로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화면을 키우는 거. 작다. 글씨가 좀 작다.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로로 얘가 이제 키워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들이 좀 들어있고요. 파파고는 외국어 번역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만 가지고 왔어요. 음, 많이 추가돼요. 예전에는 7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5개, 7개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언어가 지금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도네시아가 뜨고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뜨다 보니까 이 언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 동남아에서는 지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인구가 나라의 그 강대함은 어떻게 보면 인구하고 비례가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을수록 내수 경기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현재가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게 내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어차피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많이 안 낳지만 결혼 자체도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음성으로도 안녕, 나는 강사야. 자, 할 수가 있고 Hi, I'm a lecturer. 이렇게 영어로도 음성을 다 스피커로 다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바로 이렇게 영어가 이 하단에 단어가 나와요. 관련 단어들이. 이 관련 단어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에 대한 공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학사전이 바로 따라온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텍스트 번역할 내용을 입력하는 이 기능. 이 첫 번째는 무조건 여기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써도 되고 키보드를 쳐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입력을 해도 이상하게 또 읽어졌네. 얘는 또 네, 나를 읽으라니까. 네, 됐네. 그래서 이렇게 읽고 예, 글씨를 써도 되고 타이핑을 쓸 수 있는 기능. 자, 이번에 음성은 뭐 똑같죠. 음성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터치함과 동시에 바로 음성 버튼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요. 텍스트로 표시가 됩니다. 자, 내가 말이 끊어짐과 As soon 동시에 as I open it, the voice button starts and what I'm saying i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displayed as text. 자, 이거 보면 여기 하단에 영어로 읽는 우리나라 우리말로 as soon as I open it, the voice button, start, start, 뭐 이렇게 해서 한글로도 읽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읽어보라고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성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바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음성 입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역도 좋고요. 텍스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If you 이렇게 input it by voice, it solves the text. and 음성으로 can 입력을 하게 translate the 되면 information 텍스트로 into 변화를 English.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도 해주고, 정확하게 음성 입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역도 좋고, 영어 테스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해주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얘가 음성 입력으로도 가능하다. 음성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음성 마이크로도 음성 입력,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대화. 대화를 누르게 되면 아까 이제 구글 번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화면이. 자, 두 개로 나눠져요. 음, 마주보고 할 수 있게끔 이 화면 자체가 나눠져요. 아까는 이제 한 화면에서 이렇게 밑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어느 게 좋을지는 몰라요. 이게 더 편할지 아니면 아까 구글의 대화 나누는 화면이 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영어로 바로 번역도 해주고요.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영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Translate it into English, and then the other person can read it.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를 할 거면 Nice to meet you 얘기하게 되면 뭐 또 얘기를 하겠죠. 솔로는 그 남자야 만나서 반가워. 빌어먹을 눈으로 볼을 보는 거야. 절대 그녀를 내려놓지 마. 이거는 한국어로 얘기한 걸 영어로 얘가 썼기 때문에 그 영어에 맞는 단어들이 번역이 되는 바람에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희한하죠. 이 영어로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영어에 맞는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대화를 나눌 때 이 화면이 구글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지다 보니까 요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글 구글 번역 나름대로의 방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이미지. 이미지 뭐예요? 카메라죠, 이것도 어차피.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를 찍어서 얘는 이제 보면 전체 번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실시간 번역, 그 다음에 부분 번역.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실시간이면 실시간으로 해주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불러왔던 텍스트 파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 영어를 불러오게 되면 영어를 이제 갖다 대면 자, 문장이 많은 데를 한번 비춰볼게요.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화면을 갖다 놓겠죠. 이렇게 갖다 놓고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한국어가 아니고 지금 영어잖아요. 그러면 위에 상태를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한국어로 해주겠다. 그럼 실시간 번역이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 번역으로. 실시간 번역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끄게 되면 뭐 이 상태로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고정해주고 영어가 한국어로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촬영을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 이 상태로 바로 그냥 전체를 번역. 자, 이 상태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번역. 전체를 했기 때문에 바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좀 틀리죠. 이게 실시간 번역을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데 전체 번역을 놨을 때는 얘가 이제 전체 번역을 놨을 때는 터치를 하게 되면 얘가 스캔을 해요. 그래서 바로 번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 상태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다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번역을 해준 거를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단어들 거기에 이제 들어있던 단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저장. 이걸 내가 저장하겠다, 보내겠다, 복사해서 딴 데로 보내겠다. 뭐 이런 기능이 여기 이제 전체 번역에 있어요. 전체 번역. 이 전체 번역에 있을 때 이 기능이 가능한 거죠. 실시간 번역은 바로 그냥 화면만 갖다 대면 얘가 알아서 번역을 해주는 거고.
부분 번역은 뭐 그냥 텍스트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만 이렇게 누르면 화면에 텍스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어,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부분 번역이에요. 부분 번역. 그럼 부분 번역에서 이 상태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그러면 섰죠.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만 제가 줄을 긋은 것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줄을 긋은 것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는 게 이제 부분 번역. 이 부분 번역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번역 기능도 나름 뭐 다 번역할 필요 없고 제목만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부분 번역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기능이 어떻게 보면 아까 구글하고 좀 다르죠. 조금. 구글 번역하고 좀 기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전체 번역, 실시간 번역, 부분 번역 뭐 이런 기능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갤러리 여기 왼쪽 게 갤러리인데 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얘가 영어일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야, 영어인데 왜 안 하냐? 아, 부분 번역으로 돼 있구나. 잠깐만요. 부분 번역으로 돼 있어서. 자, 다시 가져오면 얘가 다 됐겠죠? 전체 선택하게 되면 바로 번역하게 되면 스캔해서 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는 요 기능이야. 아까 왜냐면 이게 선택한 게 갤러리를 가져오는데 부분 번역을 해놓으니까 가져왔지만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 부분 번역이니까 이게 낙서를 해야 되는 거야. 낙서를. 이렇게 낙서를 해야지만 얘가 번역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기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가 부분 번역 선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놓고 아니면 실시간 번역을 해놓고 갤러리를 어, 실시간 번역 전체 선택해놓고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얘가 스캔을 하게 되면 얘가 바로 번역을 할 거냐 전체 선택해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게 되면 나오겠죠. 쫙 영어로 나온 거를 쭉 올리면 한글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까지 이제 텍스트, 음성, 대화, 이미지, 카메라 촬영까지 가능하고요. 학습 카메라는 공부할 페이지를 촬영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뭐, 텍스트를 불러온다든지, 내가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뭐, 영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텍스트를 가져와서 선택 완료.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언어가 지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 영어로 번역해주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나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학습 카메라가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파일로 불러와도 되는 거고 이런 기능이 이제 여기 학습 카메라 기능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팝하고 번역과 구글 번역하고 이게 지금 보셨지만 선생님이 쓰시고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미지를 촬영을 해보고 영문 아니면 뭐 한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를 쓰는 거를 남들이 보면 아, 너 뭐 배운다더니 진짜 이런 걸 할 줄 아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나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 친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팝하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 두 가지 팝하고와 구글 번역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배우셨는데 충분히 또 응용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번역 어플이 또 있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전에는 이걸 콤마라는 걸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 콤마가 어 요즘에는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개인 업체 거였는지 모르지만
이 콤마라는 앱을 전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자격증 수업 시간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돼서 지금은 이 두 가지,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공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구글 번역, 항상 어떤 앱을 보실 때 설치하시기 전에 설치하는 동안에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앱 정보라는 게 있어요. 앱 정보. 여기 앱 정보 단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파파고도 가보면 파파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설치 쭉 내려와 보시면 이 파파고에 대한 앱 정보가 있는데 이건 이제 PC에서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PC. 이런 기능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보시면 돼요. 기능들이 들어있는 걸 보시면 돼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사전도 있다 이런 기능이 여기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 나름 이 파파고도 꼭 필요한 언어들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파고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네이버 거다 보니까 더 네이버 안에서 응용하기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구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이버 안에서는 거의 파파고로 번역이 가능하니까 파파고로 선생님이 어떤 단어들을 쓰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번역 어플 어때요? 지금 배우시니까 그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 어떻게 보면 처음 써보시는 거죠? 네, 그죠? 써볼 일이 거의 네네. 없으시니까. 근데 네, 지금 뭐 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배우시면서 거의 다 뭐 아마 8, 90%는 처음 써보는 앱들이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선생님이 이제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시면서 습득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5분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네, 준비 중시하고. 자, 이제 뭐 번역 어플 두 가지 알려드렸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네이버 포털이나 이런 데서 쓸 때 어떻게 쓰시면 되겠나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이 번역 어플 때문에 외국인이 저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또 사용해서 좀 편하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조금밖에 못해서 좀 힘들긴 했어도 어쨌든 번역 어플 때문에 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업무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어떤 지인, 친구 뭐 한 달이 건너서 어떤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외국 번역 어플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된 그런 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톡이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메뉴들이,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 다시 하고. 자, 우리 이제 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메뉴가 지금 스킨을 바꿨기 때문에 메뉴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 이런 스킨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도 있고요. 자, 보통 떠 있는 게 이제 채팅창, 그 다음에 오픈 채팅. 오픈 채팅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런 강의들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오픈 채팅방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 근데 업무적으로 어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마 부서에서도 아마 일하시는 곳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만들어가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픈 채팅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하는 경우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멤버들을 보게 되면, 이 멤버들을
여기서 내가 들어간다면 이 멤버들하고 들어가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단이 돼서 이분하고 이분들이 지금 친구가 돼 있다 보니까 잠깐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 채팅방에서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내보내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보내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데 채팅방에서는 내보내기가 안 돼. 이 본인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내보내기가 안 됩니다. 이 본인이 내가 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 채팅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채팅방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 이제 메인 이 방장이 있습니다. 이 방장이 여기는 구분이 그렇게 없어요. 구분은 없고 이 상태에서 내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방이 계속 그냥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상단에 이 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톱니바퀴 설정이었잖아요. 이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전체 설정 한번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내 본인의 이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필 관리 화면이 나오고요. 프로필 관리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프로필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이미지를 이렇게 여기 연필 보면 연필을 누르면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편집 화면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편집 화면으로. 이 프로필 관리 쪽으로 오게 되면 프로필 관리 쪽은 나에 대한 어떤 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나의 카카오톡 아이디.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저는 있고 선생님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나를 검색을 할 때 내 번호가 아니어도 이 아이디로도 검색을 해도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홍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홍보용 아이디로 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아이디는. 변경이 가능하구나. 변경이 가능하고요. 아이디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근데 검색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아이디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시면 현재 하고 있는 이 아이디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번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나의 닉네임이 있다. 잠깐만요. 사용할 수 있는 ERT RT 이거는 쓸 수가 없는 아이디네요. 쓸 수 있는 아이디가 있고 쓸 수 없는 아이디가 있나 봐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거 포함해서 이게 숫자 이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되네.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숫자만 영문만 쓰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면서 이 변경도 가능하면서 이게 됐나 봐요. 그래서 최초 설정하고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해요. 한 번만.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한번 설정했을 때 이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꿀 때는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영어로만 제가 등록이 되는데 변경을 할 때는 이 마이너스, 밑줄, 마침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영문 특수, 숫자 이런 걸 기용해서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내 이 아이디만 알려줘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친구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필 관리해서 눌러오다 보면 상대방은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기가 그렇고 이제 카톡 친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카톡 친구 그러면 선생님하고 카톡 친구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물어서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카톡 친구는 나한테 선생님이 이것만 보여주면 내가 이걸 찍으면 되는 거야. 이걸 찍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운받아서 이걸 보내줬을 때 스캔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스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다운을 받잖아요. 그럼 다운을 받으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 들어오셨잖아요. 선생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있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으면 앨범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 앨범에 저장된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갤러리 다운받은 이미지를 카톡에서, 아까 음. 카톡에서 코드 스캔이라는 눌러서 앨범에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오면, 이걸 가져오게 되면 얘가 스캔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영원한 인생의 친구입니다. 뜨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볼게요. 카톡 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운을 받으셔서 아까 그 코드 스캔 있었잖아요. 코드 스캔. 음. 여기 갤러리 전체 설정에서 프로필 관리에서 QR코드에서 이 코드 스캔 이걸로 스캔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앨범에서 이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드 스캔하면 선생님이 저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냐? QR코드를 이걸 선생님이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야. 그러면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한테 야, 네 카카오톡 프로필 좀 이 QR코드 좀 켜내줘봐. 그러면 어디 있는지 대체 몰라요. 다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카카오톡 열어봐. 카톡 열어봐서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 눌러. 톱니바퀴 눌러서 이 프로필 관리 눌러. 그래서 내 프로필 QR코드 있잖아. 이거 클릭하면 이게 네 거야. 이게 네 거니까 내가 사진을 찍을게.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아까 선생님하고 저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그럼 아까 똑같이 나오겠죠? 카메라로 이걸 찍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하겠죠? 이거 내가 인식하려나? 나를 인식하려나? 볼게요. 어떻게 할까? 이 모니터라 얘가 제 인식을 못하나 보다, 잘. 모니터라. 자, 이렇게 카메라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랑 이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기도 가능하고요. 공유를 바로 여기 눌러서 이거 누르면 공유, 이건 다운로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스캔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알림은 친구 목록이나 이렇게 생일이 있으면 나 톡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친구들 생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 내 홈에 가보면 오늘 생일인 친구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일인 친구들이 떴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선물하기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누가 생일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생일이 누군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눌러보면 다가오는 생일이 누군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설정에서 프로필 관리에 쭉 내려오면 생일 알림을 활성화시켜주면 이게 불을 켜주면 이제 그 친구들의 생일을 등록되어 있는 카톡 친구들의 생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생일이 뭐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생일은 거의 뭐 90% 이상 맞는 생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관리에서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카카오 이메일도 등록을 하게 되면 카카오 이메일 요건 등록이 안 돼 있죠? 있어요? 이것도? 카카오 이메일 있나요? 카카오 이메일이 여기 프로필 어, 관리에서 아까 이메일 응. 있죠? 저는 그게 안 뜨는데요? 없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네. 이메일 등록을 한 거예요. 카카오 이메일? 이메일을 쓰겠다고 등록을 한 거예요. 네네. 저 이메일 그래서 선생님은 등록했어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 갖고 요거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디데이라는 거는 뭐 또 어떤 내가 디데이를 관리해서 프로필을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생일이나 가족들의 생일, 뭐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디데이를 만들어서 내가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설정이 되게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귀중한 기념일들을 내가 디데이로 만들어 놓고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필 관리에서 선생님이 나만의 프로필들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 QR코드하고 상대방하고 내가 카톡 친구가 되고 싶다. 전화번호를 굳이 입력하지 않고 QR코드로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친구가 되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필을 클릭하면, 연필을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필 편집하는 화면으로 넘어와요. 이거 편집하는 건 해보셨죠? 네. 네,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라든지 스티커,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넣어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삼고 있는 뭐 중요한 문구라든지 인생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다 넣어놓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왕하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화면에서도 이렇게 멋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게끔,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재밌고요.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나름 누가 들어왔을 때 내 프로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프로필을 꾸며보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필을 꾸며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 프로필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배경을 넣어서,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앨범에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으면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프로필 편집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필 편집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름 넣어주고 프로필 관리 됐습니다. 그럼 카카오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 개인 보안, 여기는 이제 본인에 대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보안은 선생님 알고 계시고, 친구를 누르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내 연락처에서 자동으로 친구 목록을 추가할 수 있게끔 자동 친구 추가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전화번호를 등록을 할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친구가 등록이 되잖아요.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활성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추천. 알 수도 있는 친구를 추천받고 나를 다른 친구에게 추천해주는 요 기능이 난 귀찮아. 나는 모르는 친구한테, 알 수도 있는 친구는 모를 수도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천받기 싫으면 이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이름 동기화는 다른 기기나 이게 카카오 게임 등에서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내가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친구 관리. 숨김 친구는 나랑 이제 귀찮아. 이 사람 이 친구는 내가 여기 보이기 싫어.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차단. 아예 이 친구 연락처는 내가 안 받겠어. 그러면 아예 차단해서 눌러서 전화번호를 내가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이 있고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생일인 친구 보는 거, 업데이트한 친구 보는 거, 기억할 친구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활성화 시켜주시면 가끔가다 이제 카톡 내가 열어봤을 때 확인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친구에서 거기다 활성화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친구 목록에서는 특별히 뭐 변경할 건 없고요. 뭐 차단 친구 같은 거 뭐 특별히 없으시잖아요. 차단할 만한 네. 친구들은. 네, 이런 네. 것들은 진짜 뭐 스팸 아니면 진짜 응? 너무 진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계속 똑같은 연락처가 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림을 한번 가볼게요. 알림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카톡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카톡방에서 이 알림이 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림을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알림을 아예 카톡에서 나오는 소리를 거의 꺼놓은 상태로 지금 해놨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꺼놓고 있고, 선생님은 뭐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 뭐 방해 금지 시간대가 설정해서 하게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꺼놓은 상태고, 내가 이제 일일이 들어가 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알림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은 배경이에요. 글자 크기라든지 테마, 이 배경 테마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배경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테마 배경을 내가 적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 그래서 모든 채팅방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은 요거를 이제 내가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배경화면은 또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또 다시 테마 변경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들어왔지만 화면의 배경 화면가 테마로 되어 있어서 테마 배경 화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바깥에 나가시면 여기 이제 테마 있어요. 테마를 누르면 얘가 이제 무료로 주는 것들이 있고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주는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 콘을 지금 현재 연결해 놓은 거고, 이걸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런 기능이 또 재밌으시면 한번 바꿔서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뭐 봄이니까 이게 조금 알록달록 분홍빛 같은 이런 걸로도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 테마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고대비, 진한 거, 제이지 뭐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겠죠. 진한 거 이렇게 어, 눈이 너무 필요하다 나 보는 게,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도 나름 또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테마를 또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을 바꿔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테마였다. 자, 이제 채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채팅은 이제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바꾼다든지 번호를 바꿀 때,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을 로그 아웃을 할 경우에는 이 대화를 백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화를 백업을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 기능을 꼭 알고 계세요. 대화 백업해서 내가, 진행을 하시는 거, 이런 기능. 백업 받으면 다시, 그 백업된 파일을 불러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백업된 파일을 불러와서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저는, 톡서랍이라는 기능을 써서, 카카오톡 서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톡에 들어있는 모든 대화나 이미지나 데이터를 다 카톡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유료로 쓰는 거예요. 유료로 쓰는 거라. 그러면, 내가 로그아웃을 해도, 카톡 로그아웃 하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게 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로그인만 하면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카톡 서버에서. 그래서 톡서랍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톡서랍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어떤 이런 강의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데이터가 너무 용량이 많다면 이렇게 톡서랍 같은 기능을 써서 하시면 또 돼요. 그러면 톡서랍이라는 걸 하시게 되면 채팅창을 여기 보시면 내가 오픈 채팅방을 새로 만들 때 여기 팀 채팅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팀 채팅이라는 거. 이 팀 채팅은 여기 일반 채팅방이 있고 팀 채팅방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이 있고 비밀 채팅이 있는데, 뭐 비밀 채팅은 뭐 서로 모르는 사람 이제 아예 비밀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오픈 채팅하고 일반 채팅이 있고 팀 채팅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팀 채팅은 톡서랍을 운영하는 유료로 결제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는데, 팀 채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대화를 몰라요. 앞에 있는 대화를. 오픈 채팅방은 그래요. 일반 채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 팀 채팅으로 하게서 팀 채팅을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그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화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채팅은 그런 기능이 또 있어서, 내가 톡서랍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팀 채팅을 만들 수 없지만, 어쨌든 톡서랍을 하시는 분이 팀 채팅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늦게 참여했어도 모든 대화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런 기능이 이제 또 다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 순서 정렬은 최신 순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안 읽은 순으로도 할 수도 있고 즐겨찾기 순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본인이 선택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보통 안 읽은 순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방하고 채팅방 목록을 분리를 안 해놓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목록 분리를 안 해서 활성화를 안 해놨다면 오픈방하고 채팅방하고 다 섞여 있는 거야. 예, 볼 수가 없죠. 내 사람들하고 일반 채팅을 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요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쓰게끔 그러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채팅방이 오픈 채팅방 분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내 오픈 채팅방이 있다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나의 오픈 프로필로 이게 들어가 있는 곳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프로필 있고 나의 오픈 채팅방, 내가 만든 방들이에요. 내가 만든 오픈 채팅방 여기 있는 거고 이게 나오죠. 그럼 내가 더 만들고 싶으시면 플러스로 해서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1대1 방이냐, 그룹 방이냐, 뭐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기능은 뭐 사진 화질을 저 같은 경우는 사진 화질을 원본으로 옮겨요. 왜냐하면 크게 인화할 수도 있고 크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진 화질을 일반 화질이 아닌 원본 화질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들은 이게 용량 때문에 보통 일반 화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면 가능하면 원본 화질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릴 때도 원본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화질과 동영상 화질은 이런 기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스와이프로 답장하기는 답장 말풍선을 왼쪽으로 밀어 답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풍선을 왼쪽으로 밀어서 답장을 쓸 수 있는 거. 무슨 기능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올라왔죠. 이게 말풍선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답장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말풍선이잖아요. 이 말풍선이 올라온 거를 왼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답장을 쓰는 거야, 바로. 이런 기능이 내가 꾹 눌러서 답장이 아니라 이 말풍선을 옆으로 밀면 이 사람한테 바로 답장을 쓸 수 있는 기능. 그게 바로 아까 여기 설정에서 채팅에서 여기 스와이프로 답장하기. 이게 이제 그 기능이에요. 스와이프로 답장하기. 요거 기능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 말풍선 답장을 스와이프를 살짝 밀어서 바로 답장할 수 있는 거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관리에서 어떤 경우에 어르신들이 여기 엔터키로 메시지 전송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활성화. 키보드에서 엔터키 누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줄을 바꾸려고 했는데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르신들 간혹 이게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문자 카톡에서 이제 대화를 내가 보내고 싶은데 여기서 이 엔터키 있죠. 이거 엔터키 이걸 누르면 전송이 돼버리는 거야. 다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송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간혹 어르신들 이 카톡의 설정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이게 엔터키로 전송이 이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카톡에서 엔터키만 누르기만 하면 메시지가 글도 다 안 썼는데 전송된다고 이렇게 여기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편 녹음 버튼 이용하는 거, 음성 메시지 녹음하는 거, 뭐 이런 기능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손댈 거 없고요. 이 정도만 선생님이 채팅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채팅. 자, 통화. 통화는 뭐 별로 없고요. 통화는 그냥 연결음만 나와 있는 거고, 쭉 올려서, 실험실도 크게 뭐 없어요. 실험실도. 크게 실험실도 할 게 없고요. 그다음 기타를 누르게 되면 요게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카카오톡만 열린 상태에서 흔들기만 하면 우리 이제 그 코로나 QR코드가 떴었잖아요. 코로나 QR코드. 이제 그 기능이 지금은 뭐 이렇게 흔들게 해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 화면이 뜬다든지 결제 화면이 뜬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이제 바뀐 거죠. 요런 기능으로 이제 내가 흔들게 하면 QR코드를 스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켜져 있는 상태에서 흔들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카톡 화면에서 이렇게 흔들면 바로 QR코드 스캔할 수 있는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QR코드 넣게 되면 QR코드를 스캔하는 이런 기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면 내가 결제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기능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있다. 자, 그래서 흔들기도 한번 나름 요 흔들기 요것도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롱텍 검색도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검색어 샵 검색 설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키워드 우리 카톡 대화 나눌 때 샵이라는 게 옆에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한번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검색 요 기능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다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활성화되어 있죠? 네. 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카톡에서 여기 샵 있죠? 네. 예. 이걸 누르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샵 누른 상태로 단어를 누르게 되면 샵 예약하기. 음. 그러면 뭐 이렇게 관련된 예약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요걸 누르고 내가 계산기. 그러면 계산기 화면이 떠요. 네. 이런 기능이 뜨고요. 샵 누르고 여기 떠 있는 것 중에 써도 되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샵 누르고 여기다가 어 만약에 군항제 치면 군항제가 이렇게 뜨죠. 이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르면 이 군항제 이 행사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항제에 대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샵 이 검색이 그런 기능이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을 그래서 뭐 사다리 게임도 있어요. 사다리 게임 참여해서 몇 명 할 거냐 참여 몇 명 할 거냐 내기 이렇게 해서 사다리 게임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샵 검색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카톡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샵 검색.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소리 지르는 거죠. 뭐 확성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스마일 이건 이모티콘이고. 그 다음에 이 합성 이거 샵 검색으로 내가 롱텍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샵으로 내가 검색하는 거 이건 음성으로 이제 입력하는 거 음성 녹음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설정에서 간편 녹음이 있었어요. 설정에서 아까 간편 녹음 그 여기 기타에서 간편 녹 기타인가? 아 기타가 아니라 네, 여기 통화 통화 간편 녹음 버튼 요게 이제 활성화 시켜 놓은 거예요. 간편 녹음 채팅에 간편 녹음 버튼이 활성화 시켜졌기 때문에 그 마이크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편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녹음이 돼. 녹음. 녹음된 파일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녹음이 되고요.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다 봤어요. 여기 왼쪽 플러스. 이 플러스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봤을 때 플러스와 여기 밑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건 아시죠? 네. 플러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오픈 네. 채팅방에서 보이는 거는 이렇게 한 10개 정도 보이는데 이 10개 정도 보이는데 일반 채팅방 있잖아요. 아까 제 일반 채팅방. 일반 네. 채팅방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오는 게 일반 채팅방의 플러스가 좀 더 많아요.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가요. 총 4개가 더 추가돼요. 4개가. 4개가. 그래서 요거 확인하실 때 오픈 채팅방하고 일반 채팅방하고 나눠져 있었다면 요 플러스 눌렀을 때 요 메뉴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일반 채팅방에서는 라이브 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이브 톡. 이거는 이제 이걸 켜놓고 라이브 영상으로 라이브 톡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통화도 가능하지만 라이브 톡으로도 가능해요. 화상 통화라는 거예요. 화상 통화. 요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찍 내가 전달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예약 메시지를 클릭을 하고, 시간을, 메시지 입력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연락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예약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정도 일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일정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정 등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걸 많이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아니면 어르신들이 있을 때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근데 너 진짜 거기 진짜 있는 거 맞아? 이제 있는 건 여주에 있으면서 이천에 이 여주에 있어야 되는데 이천에서 놀고 있으면서 여주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근데 그러면 확인차 그러면 네가 있는 위치 보내봐 나한테. 그러면 요 지도를 딱 누르면 위치 정보 보내기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누르고 위치 정보를 내가 누르잖아요. 지도를 누르잖아요. 그럼 지도가 떠요. 요 위치 정보 보내기를 딱 누르면 선생님한테 제 현재 있는 위치 주소가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어르신이 길을 잃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근데 통화는 할 수 있어. 그럼 카톡 화면을 열고 정신이 어느 정도 좀 말짱하시다면 카톡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카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카톡 대화를 나랑 이제 내 이름을 찾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눌러서 어딘지 위치를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단에 지도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지도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지도를 클릭을 하면 여기 위치 정보 보내기라고 가운데 뜹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바로 그 위치가 내가 그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있는 위치 이제 보내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10분 뒤에 바로 도착할 테니까 그 자리에 계세요 해서 찾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화번호를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게끔 해서 이걸 못 하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주변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이분의 위치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봉사단체 얘기를 들었는데 창전동 낮 시간대 가끔 가다가 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치매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런 기능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요 지도 누르면 이렇게 내 위치를 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치 보내서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파일 보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선물하기도 여기 밑에 있다라는 거, 선물하기. 선물하기 기능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내가 캡처할 수도 있어요. 캡처 기능을 눌러서 이 캡처를 내가 말풍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 옵션을 눌러서 모자이크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카오 프렌즈 얼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카카오 프렌즈 얼굴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이거는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제가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캡처를 좀 해야 돼. 플러스 눌러서 캡처 눌렀더니 캡처 옵션으로 이 사람 얼굴이 나오면 안 돼.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야. 모자이크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얼굴이 안 나오죠. 모자이크 돼 있죠. 여기. 그다음 이름도 바뀌었죠. 이름도.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이름이 바뀌고 얼굴도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이 캡처 옵션에 들어있다. 캡처 옵션을 클릭을 해서 이 기능을 모자이크나 프렌즈로 바꿔주면 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캡처 영역은 말풍선을 선택해주면 클릭, 클릭, 또 눌러서 옮겨서 그 다음에 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이 선택이 된 거고요. 말풍선이 선택이 된 거고, 여기를 눌러서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으면 내 스마트폰으로, 위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공유, 요 기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캡처 옵션에서 모자이크나 카카오 프렌즈로 바꿔서 상대방 얼굴을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상대방 얼굴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캡처 옵션이 기능이 있다.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뭐 지도, 캡처, 그다음에 예약 메시지 요 기능이 좀 많이 쓰일 거예요. 이 정도는 좀 가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자녀들, 학생들 있는 그때 이제 배우셨던 분들이 이제 수강생 이제 학생들이 좀 있대요. 집에 아직 자녀들이 학생들이랑 가끔가다 학원 안 가고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너 이제 딱 걸렸다. 너 요거 이제 요거 해서 너 지도 어디라고 해서 어딘지 너 위치 보내. 이제 이런 거 딱 보내. 이런 기능을 모르셨대요. 그래가지고 요 지도 눌러서 어딘지 이거 딱 보내면 너 진짜 학원에 가 있는지 아니면 친구 집에 가 있는지 어디 뭐 오락실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요거 가끔 가다가 저녁 시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 단톡방하고 요런 기능이 좀 틀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 기능들이 뭐 있고요. 아까 샵 버튼 같은 경우도 거의 많이 안 눌러요. 이거는 이 샵은 이 샵 눌러서 내가 뭐 어떤 검색을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뉴스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뉴스 눌러서 뉴스 검색해서 뉴스 눌러서 뉴스 창으로 가서 이 뉴스들을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볼 수 있고요. 장소도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샵을 눌러서 산수유 딱 쳤어요. 산수유 치면 산수유 축제 뜨겠죠. 산수유 축제 뜨면 관련된 산수유 축제 마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관련된 산수유들. 그러면 이 산수유 통합 앱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뭐 구례, 뭐 이천, 그 다음에 뭐 양평, 지리산 뭐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검색으로 내가 찾아볼 수 있고 사이트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더 볼 수 이런 검색 기능이 샵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게임까지도 여기 들어있어요. 돌림판 게임 이렇게 돌림판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내용을 꽝 뽑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해서 한 칸 더해서 하나는 중식 메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거죠. 볶음밥 한 사람은 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용 직접 입력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 직접 입력은 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 나머지 뭐 여기다가는 내가 이제 뭐 돌리는 거죠. 여기다가는 뭐 자장면 뭐 이렇게 일부러 아예 넣어놓는 거죠. 미리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걸 돌려서 이제 딱 돌리게 되면 참여해서 돌리게 되면 시작을 하는 거죠. 5명 다 채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송금하기 같은 경우도 n분의 1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채팅방에서 사람들끼리 돈을 썼으면 여기서 이제 송금하기에서 여기 정산하기, 뿌리기
뭐 요청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기 눌러서 얼마짜리, 뭐 n분의 1로 할 거냐, 사다리 타기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요. 재밌게 송금하기도, 재밌는 기능으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하기에서 n분의 1 사다리 타기로 해서, 누구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송금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파일은 뭐 파일 첨부하는 거고, 뮤직은 뭐 뮤직, 이런 음악을 내가 검색을 해서 보낼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이 카카오톡 잘만 쓰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또 끝에 거 누르면 여기 더보기 버튼 마지막 더보기 누르면 카카오톡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여기 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확인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주문하기 누르면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온오프라인에 있는 업체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하기, 그 다음에 쇼핑하기, 그 다음에 어떤 메이크업 프렌즈, 이모티콘도 여기 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톡서랍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의 로그인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공간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메일은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 메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 메일로 내가 쓸 때는 여기 카카오톡 여기 안에서 메일을 확인이 가능해요. 카카오 메일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캘린더. 카카오톡도 캘린더가 따로 있습니다. 카카오톡 캘린더 따로 있어서 요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더보기에서 아까 이미지 스캔 여기서도 가능해요. 코드 스캔은. 더보기 여기로 오셔서 아까 이제 거기 그 프로필에 가서도 하셔도 되지만 QR코드로 가도 되지만 이 더보기에 오셔서 여기 QR코드 스캔 요거 누르면 이 앨범에서 사진을 가지고 아까 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카카오톡 설정에서 여기 내 프로필에 QR코드 스캔 있잖아요. 여기 코드 스캔. 요 화면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들어가지 않아도 이 바깥에 있는 이 카카오톡 이 더보기에서 여기 코드 스캔을 누르게 되면 내 앨범을 불러오면 앨범 QR코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QR코드까지 더보기 버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고요. 자, 공유 중지하고 어떠셨어요? 6회 동안 교육을 받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이제 6회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하신 것 같으세요? 더 많이 배웠어요. 제가 예,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책도 좀 더 계속 보시고, 관련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한 책들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책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이제 꾸준히 가끔 반복해서 보시면서 모르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네. 잠시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카톡으로 보내드린 게 나아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린 게 나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카톡으로도? 예, 그럼 카톡으로 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음, 어, 신청서 링크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시면 돼. 그래서, 신청서 링크, 제 거를 일단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음, 요 기능이, 줌,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자격증 이제 스마트 활용 지도사 2급이고요. 이건 이제 입금을 다 하셨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 기관은 이제 정통부 산하, 과기부 산하의 다이비지라는 우리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급 시험이 둘째, 넷째. 네, 1급은 이제 똑같아요. 1급도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때 또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수강 저한테 하시면 되고. 일요일 날 온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5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네, 보실 거고요. 제가 내일 오전에 응시 원서 먼저 접수를 하실 건데요. 네, 그 접수하실 때,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그거를 빠뜨리더라고요. 응. 뭘 빠뜨리냐면, 여기 쭉 내리면, 여기 이제 제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네. 교육해준 선생님 이름, 그 다음에 쭉 해서 이름, 선생님 이름 넣어주시고, 생년을 넣어주시고, 시험 볼 날짜, 이 클릭하면 날짜 떠요. 달력이 뜹니다. 뜨리고요. 그 음, 다음에 여기 연락처, 그 다음에 선생님 이메일 네. 주소, 그 다음에 네. 자격증 받을 주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선생님 이제 사진을 여기 음, 클릭해서 선생님 네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선생님 요거 반면 사진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네네. 여기다 첨부하셔야 돼요. 예. 이게 네네. 첨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면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음, 그래서 이제 여기 클릭하게 되면 첨부가 이렇게 떠요. PC에서 할 네네네. 거냐, 캡처를 할 거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PC 이미지 네네. 삽입이면 이제 PC 창이 뜨겠죠? 이렇게 네네네. PC에서 하시면 신청서는 가능하면 PC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자격받은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어, 저 여기다가는 제 SNS 소통연구소 이천 여주 지국 쓰시면 돼요. SNS 네. 소통연구소 이천 여주 지국 이렇게 이천 여주. 여주 지국 이천 여주 지구요? 지국이라고 쓰셔도 돼요. SNS 소통연구소 안 쓰시고 그냥 이천 여주 지국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네. 요게 이제 선택은 맨 위에 거, 맨 위에 음, 거, 요 2급 맨 네네네. 위에 거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네네.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 다 카톡으로 다 은시 원서부터 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셨으니까 이번 네. 주 일요일 날 보시는 게 9일 날 보시는 게 그래도 빨리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4월 9일 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봐요? 만약에 이제 기출문제 드리면 그거 네. 보시고 네. 풀어보시고 가능하시면 9일 날 안 되면 조금 공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23일 날 여유 있게 그냥 음. 공부하셨다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력은 저 시험 보기 얼마 전까지 해야 될까요? 입력하는 거. 신청서. 신청서는 제가 보내드리면 네. 최소한 2, 3일 전까지는 입력을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음, 보냈다고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험 링크 보낼게.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제출했다고 저한테 카톡 넣어주시면 제가 네. 그때 시험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시험 링크 미리 보내드려봐야 또 잊어버려. 음, 음. 또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예, 다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50문제인데, 네. 50문제인데, 음, 80점 이상. 아유,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충분히 하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드리면 되니까 기출문제를 아, 잘, 완전히 숙지를 하세요. 기출문제 120문제짜리 드리거든요. 그 120문제를 네네. 다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면, 음, 50문제, 이제 50문항이 나가서 거기서 80점 되는 거예요. 10문제 이상만 안 틀리면 돼요. 10문제까지만 안 틀리면 돼요.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회 동안 음, 공부 충분히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게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공부 많이 하시고 제가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 제가 기출문제하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응시원서하고.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거하고 지난주 금요일 거 영상도 제가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거 신청서 입력하면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입력해서 제출 버튼 누르셔야 돼. 꼭 제출 버튼. 네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음. 연락드려요? 예, 예, 저한테 연락 네네. 주세요. 제출했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